지금부터 2018년 인단협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노사 간 사전 협의에 의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교섭은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노사 대표위원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교섭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교섭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호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근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이승구 차량계획처장입니다. 오른쪽으로 김성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처장은 잠시 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영업계획처장입니다. 김만하 기술계획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사협력처장 김성기입니다. 다음은 공동교섭단 교섭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노출위원 네, 공동교섭단 소개를 좀 예, 그러면은 공동교섭단 위원들을 각자 소개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노조 차량본부장 한철수입니다. 통상 검사 조사팀장 박수현입니다. 노동조합 박국장 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상노조 주축제의실장 이재현입니다. 네, 통합노조 사무처장 조동입니다. 교통공사노조 부회장 김태원입니다. 예, 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장 승민입니다. 교통공사노조 영무본부장 임가성입니다. 네, 교통공사노조합 승무본부장 양정식입니다. 예, 교통공사노동조합 차량본부장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서울교통공사노조합 사무처장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노조 위원장 김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노동조합위원장 윤병범입니다. 그럼 먼저 노사 대표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공동교섭단 공동대표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하시고 이어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통합이 되고 처음으로 이 단체 교섭을 위한 이 첫 교섭이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7,000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이 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못된 부분을 저희들은 이번에 있는 이 인간적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제도 부분의 문제, 또 있는 현장에 있는 인력 부족, 그리고 선배 노동자들에 있는 인피제, 또 인건비에 관련된 초인건비제 관련 모든 것이 노동조합과 이번에 있는 교섭에서 공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에서는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이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된 이 취지에 맞게끔 꼭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일주일이면 뭐 24절기 중에 상강이라죠, 상강. 뭐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어쨌든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랜만에 이제 경동 교섭단 협상 대표로서 자리에 앉으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니 공사 무계약직 정규 직전은 가족 명의이고 고용서에서 이런 기사가 마음을 좀 착잡하게 했습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노동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공사 통합 이후 사측대로 또 노측대로 재원과 조합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특별노사 합의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합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실무에서 접근할 문제는 있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노사 간의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뭐 이렇게 비온 뒤 땅이 묻는다는 말도 있듯이 노사 갈등이 지금부터 갈등과 앙금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 갖고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절실히 바라는 노사 현안들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불씨는 절대 서울교통공사 공동체가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잘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 소통 속에서 맺은 결실이 갈등과 대립으로 맺는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공기업이든 정부 통제의 일정한 지원으로 균등한 나눠먹기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행자부 지침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우리 공사도 그 틀 안에서 노사 간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는. 올해 임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해봐도 임금 피크제 이런 재원들이 여러분 임금에서 빠져나가고 임금에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좀 통 크게 접근하고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면 좀 임금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 재원을 가져오고 있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통상임금 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2014년 유입사자들의 보상 문제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해결 문제 뭐 임금자 조정수당 문제 또 지금 승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제 실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승진 문제 등 여러 노사인원들이 서로 맞대고 서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우리가 공사 통합 1주년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를 보면 안전사고도 절반을 줄었고 어느 정도 경영도 안정된다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 승진이나 결정도 있어야 됐었는데 어쨌든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간협 때 뭔가 기회가 이런 거 1주년에 못했던 이런 것들의 보상 이것도 직원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의 경영 가치와 노동조합의 노동의 가치가 잘 조화돼 결실을 맺는 그런 2018년 인간협 교섭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오랜 단식으로 고생하신 윤범범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와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노조의 퇴진 압력까지 받으면서 인내해주신 사측 대표인 김태호 사장에게도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을 국공감사와 서울시 행정감사 잘 대비해 줬으면 합니다. 뭐 천당도 말실수를 온다고 합니다.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올해 임단협 순조롭게 잘 끝내고 노사가 함께 놀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인간협이 어느 해든지 그
결코 쉽지 않았고 쉬운 인단이 없었는데 올해는 또 공동 교섭단을 또한 인단협을 해야 하니까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상대적 문제들이 많은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걸로 와서 풀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가집니다. 아울러 오늘 어제 오늘 뉴스에 우리의 그 업무직 전환 과정을 이제 신 고용 세습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매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작년에 정부에 있는 정부 공모기관, 투자기관, 단체까지 합쳐서 전부 다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희 공사에도 와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5일간 지난 5년간의 채용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뒤지고 아무런 비리나 특혜 혐의가 없다 하는 문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마치 저희가 업무직 전환 과정이 굉장히 비리나 특혜가 있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장으로서 이제 내일 모레 또 국감장에서 잘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공사의 명예나 또 직원들의 또 자존감에 대한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노동조합께도 그러한 또 노력에 또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안입니다. 2018년도 임금 인상비를 2017년도 총 임금비의 2.6% 이내 인상, 자연증가분 1.4% 이내 별도 등 18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교섭단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교섭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임금 협상과 전체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임금 요구안 관련해 가지고는 제출한 자료를 가려주고요. 그리고 골세의 개편안, 그리고 임금 단체 협약의 10대 핵심 요구안, 그리고 단체 협약서 체결 관련해 가지고 총 165조에 대해서 전체적 체결서도 이미 부사 측에 송부를 했습니다. 자료서 발음하고요. 올해 공동교섭단은 3가지 핵심 안건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요구이기도 한 청년 실업 폐기를 위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기를 마련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구안은 임금 피크제 폐지입니다. 현재 올해 임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임금 피크제 재원이 94억이나 충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직원들 임금 잠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임금 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요. 세 번째는 총인건비제 폐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조합원들은 정부에서 정해준 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묶여가지고 임금 이상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인건비제 제도 폐지입니다. 총인건비제 폐지와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는 지난 정권 박근혜 이명박 때 적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 청산의 일부로서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고 교섭에서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3가지 핵심 요구안을 가지고 우리 인당 투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 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 이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수준의 그 교섭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기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앞서 교섭위원 소개할 때 각 노동조합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부터 얘기를. 네. 벌써 공사가 통합된 지가 1년이 넘었네요. 아까 통합노조 위원장이자 공동대표이신 김철관 대표님께서 통합된 이후에 고장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통합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숫자에 불과합니다. 현장은 고장 발생률이 채 20%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지 않다. 카트가 되고 있고 누락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대처를 못하니까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분야는 지금 현재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기합의됐던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PSD 관리사무실이 관리소가 2개 신설을 하기로 이미 작년에 합의했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PSD 관련된 가장 안전 관련된 주요 시설물이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사측 대표님이신 김태호 대표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챙기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조차도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고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실상을 제대로 보고 받고 계시는 건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술 분야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사측에게 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논쟁이 아니라요. 실제 그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따져서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서 사측도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단협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공장입니다. 사측 대표위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합의 사항을 지켜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영무 분야 역시 인력에 있어서는 극에 달할 만큼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과 마음대로 쓸 수 없고요. 직원들이 없어서 이역저역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주시기 바라고, 노사 합의 사항이 이거 영무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공사노동조합 승무본부장 양재식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인단협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던 한 직장 내 교통공사 공사 내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문제, 사조교대 근무자와 통상 교본 근무자 간의 근로시간에 차이나는 문제, 지난 17년도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오팔의 실동기관사들은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입니다. 지난 17년도 인단협에서 일사의 특히 승무조합원들 임금에서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올해 인단협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는 기술, 영무, 차량, 승무 전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 문제 이렇게 올 인단협에서 저희 승무도 함께 하는데요. 우리 그 사측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사측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가 인단협을 앞두고 맞설 것이 아니라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본부장입니다. 교통공사노동조합 차량본부장이고요. 33일간 위원장님 당시 특별합의서 채용의 과정이 왜 이렇게 멀었는지, 그리고 이 이행이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또 사측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분야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동화된 기계가 업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동 강도나 이런 것을 보려면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계가 들어오더라도 이 신기계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15년간은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한 30% 가까운 인력을 감축했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좀 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분야에 얼마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는 2명이 가서 해야 되는데 1명이 하다 화상을 입거나 팔뚝에 온갖 업무로 인해 가지고 대인 자국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공사에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분야의 업무에 화학성, 독성 물질로 인한 폐암이 있었고요. 산재도 승인 받았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운행을 담당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전한 운행을 담당하기 이전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은 우리 공사 측 대표위원을 비롯해서 공사 측 위원들이 더 먼저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기 전에 그렇게 됐을 때만이 현장으로부터 아니면 우리 직원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노사가 공히 현장의 이런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임단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찬수 의원도 예, 반갑습니다. 통합노조 차량본부장 한찬수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분야의 인력 관련인데요. 앞서서 김태균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차량 분야는 근무 특성이 주공장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되지 않는 근무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기 온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뜨겁거나 추울 때 이렇게 노출돼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에러가 많다. 그래서 늘 지금 양공사가 통합되고 나서도 145선, 585선 근무 조건들이 비교됐었지만 어쨌든 근무조건들, 정비원들은 타 직종에 비해서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통합되고 나서 585선 쪽에 기지를 가보니까 제가 145선 출신이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585선에 계시는 그 공사 간부님들 또는 노동조합 했던 분들한테 화가 좀 났었어요. 왜 화가 나냐? 이 근무 환경에서, 이 노동 조건에서, 이 복지 시설에서 타일이 떨어진 목욕탕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노사가 공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좀 슬프고 화가 났었습니다. 앞으로는 양공사가 통합된 이상 양쪽 출신들의 근로조건, 작년에는 임금을 맞췄으니까 앞으로는 복지라든가 근로조건 같은 게 상향 평준화돼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그 중요한 안건 세 가지 중에서 임금 인상 요구와 인피 폐지 그리고 총액 금제 폐지인데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노사가 협상을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기 힘든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노사에 자책을 하고 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작년에 우리 양공사 통합해서 1년 인건비가 1조에서 조금 못 미치게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지침 원래 2.6%니까 대략 계산하더라도 250, 60억 정도의 총액 인건비 인상, 소요 재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말고 그러면 250억이 17,000명한테 골고루 n분의 1 된다면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 제가 드리니까 지금 소모분이 1인당 97,000원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정부 지침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정부 지침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이 행정부 지침 안에서 우리가 전 직원들이 골고루 임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왜 못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사측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해 임금 피크제로 인한 소요 재원 91억 잠식하지요. 그리고 법정수당 중에서 시간내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중에서 특정수당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휴일 근무수당이 120억 잠식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공사 경영진들께서는 왜 지금까지 안 세웠었나? 인력이 부족하면 왜 인력을 안 채웠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해소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00명 직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교섭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안 문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들도 지적하셨지만 노사특별합의서 실무 구성이 지금까지 5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승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노사 합의 당사자들 간의 이견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방적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 측의 사정으로 내일 집중 교섭을 통해 가지고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내를 집단하고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측의 전형적인 입장면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이것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인단협 시작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투쟁과 조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국회에 유인투자권 국고 보조가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법안 소위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는 기다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노사 간의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 저희가 이 문제는 같이 노사가 TFT를 구성하든지 해서 공동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TFT를 구성하시고 그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10월 24일 날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이 본부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부서들이 좀 신설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체 협약서에 따르면은 신설된 조직과 관련해가지고는 노동조합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된 데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요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단체 협약서에 근거해서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드리고요. 특히 현재 본부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노사 협력처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경영시 산하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재량권과 독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체계 개편에 있어서 노사협력실이 자기 일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치와 고민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섭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공동 교섭단이기 때문에 공동 협약서를 근거해서 총 교섭위원은 13명입니다. 우리 교섭위원은 13명이고요. 그리고 실무 교섭위원은 8명입니다. 본 교섭은 주 1회 개최하고 실무 교섭은 2, 3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측이나 노측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뒀습니다. 아울러 실무 교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 2, 3회 실무 교섭을 좀 책임 있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해가지고 노사 간의 쟁점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쟁점은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 관련된 교섭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좀 하고 다음 교섭은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위원님들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대표 위원님 마무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수승에 대한 공동 TF라든지 뭐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조직에 대한 것도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 안 하고 하진 않을 거니까 설명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위원회가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첫 교섭인데 저희 사측 노측 간사가 이야기했던 지난 이 특별합의서 관련 실무라는 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은 이후 실무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이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내일이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공사에서도 정확하게 내일로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매일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큼은 좀 힘있게 진행하면서 실무를 진행할 때만이 또 많은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교섭단에 있는 이 공동대표로서 사측 대표위원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누구의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17,000 직원과 또 있는 조직을 발전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고 또 깊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기재부 행정부까지도 같이 함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안건이 170가지가 넘는 단협조항이 현장에 있는 어려움과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을 전부 다 나름대로 녹아내려져 있는 안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좀 진도 있는 실무협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상견례 자리에서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항상 좀 노사가 옥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고민합니다. 저는
이게 인상을 쓰고 고함을 올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우리가 같이 어떻든 간에 설득과 소통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단협 그 공사 제시한 안건을 여러 걸 보니까 정말 이것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이렇게 뭐 부담도 또 우리 안건도 아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신뢰하고 과거에 엊그제 했던 그런 생각들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풀고 이제는 노사가 정말 대화해서 풀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사측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위원장님 오랫동안 하시게 돼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앞으로의 그런 극한 대립이 없이 우리가 순조롭게 2018년 임단협 대결도 있을게 우리가 빨리 실무 조정을 통해서 진행해서 실무를 읽고 그 공사가 내놓을 건 빨리빨리 내놔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교섭을 하면 웃는 모습으로 좀 그런 교섭이 됐어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간단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섭 일정은 추후 간사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제1차 임단협 교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